네. 우리가 아까 3대 질병에 대해서 뭐 정책이나 질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인식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돼? 그 운동에 대한 개념을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생각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은 여기 들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시면 내가 완전하게 각인이 되거든요. 완전하게 각인이 되면 내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인식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식이 안 돼 있으면 남한테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가 완벽하게 알아서 넘치고 또 거기 제가 한 거 말고도 더 그 공부를 해서 내용을 그 논문들도 지금 그래서 제가 한국의 낙상하고 그다음에 노인 치매 예방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근거 자료 논문을 학술 논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이 제가 준비가 다 되면 또 그런 자료들도 자료 만들어서 한 100편에서 한 200편 정도 이렇게 해보면 전 세계까지 해놓으면은 왜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국에 야 이렇게 해서 대단한 거구나 이런 것을 앞서서 가고 있네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3대 질병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춤형 노인 생활 종목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 여러분들인데 이 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정책이 원래가 이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정책이 이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같은 데는 여기 진정한 생활체육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진정한 생활체육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이 못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유스포츠를 만들어 전 세계가 다 만들어서 학교 체육으로 보급시키고 하거든요. 올림픽 종목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노력했더니 뭐 호박 타는 것도 있고요.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이나 이런 거. 그래서 타피사에 가면은 생활체육을 TSG라 그래요. 트레디션, 스포츠 앤드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트레디션 전통의 그 나라의 전통의 문화가 담기고 스포츠의 기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게임의 기능이 있는 걸 그걸 갖다가 생활체육이라 그래요. 거기는 뭐 올림픽 종목을 한다. 거기에 써있어요. 생활체육 TSG는 올림픽 종목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왜 제외할까요? 올림픽 종목이 스포츠 역사를 잘 들어가서 역사를 보면 대부분 전쟁 아니면 싸움입니다. 거진 다가. 그러니까 격투기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창 던지기, 멀리 뛰기, 마라톤도 뭐 보고를 하러 와서 하는 부분들, 다음에 옛날 다트, 활쏘기 전부 다 전쟁하고 격투하고 이런 것의 목적. 사람의 신체를 저기 해가지고 싸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이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생활체육은 그게 아닌 거예요. 생활체육은 건강. 우리나라에 건강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불과 한 2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이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 생활체육이. 그리고 생활체육이라고 TSG라고 해서 트레디션 스포츠 앤 게임이라고 말한 것이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생활체육이라는 거. 그 전에 뭐라 하냐 사회체육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체육. 사회체육이니까 뭔가 뭐 공산주의 냄새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라고 하고 생활체육이 정리가 되고 세계 생활체육 연맹이 만들어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대두가 됐던 것이 생활체육은 교육이다. 생활체육은 그다음에 건강이다. 이런 개념들이 서서히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 건강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은 경쟁, 메달. 우리 같은 거는 이제 60년대, 70년대에서 국위선양. 여기에 포커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내가 정의한 게 가장 우리가 20대, 30대 때 했던 이 상태 가장 좋을 때가 전문체육 선수들. 그다음에 그 전문체육을 일반인들이 하는 게 생활체육. 그다음에 그 밑에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어린이, 청소년도 아픈 사람도 있고 중년 있고 연수노인, 중고령, 고령노인 이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서 우리가 5천만인데 이 생활체육 인구, 이 전문체육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을까? 근데 여기 이걸 안 하는 인구는 얼마나 많을까? 저희는 목표가 어디에 뒀냐면 한국은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한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 차별과 구별이 없는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스포츠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었어요. 이 영역.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부지가 더 발전되고 대한체육회 되고 아시안 정체전 되고 한다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체육으로 가면은 저는 뭘 할 거냐면 노인분들도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노인분들이. 우리가 노인의 전국체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해서 더 빨리 더 높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잡아놨으니까. 근데 한국은 노인을 전국체전에 만들 거예요. 제가 체전에 가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비용을 대서라도 제가 만들 거예요. 우리가 국가 지원 안 받고도 1년에 뭐 300개, 400개씩 지원하는, 대회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생활체육 목표는 국민건강 의료비 절감이다. 그리고 이 절감은 노인 3대 질병 예방과 재활 스포츠로서 저희가 한국을 풀어나갈 겁니다. 이거 가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스포츠 연령별 신체 능력별로 다 저기 해야 돼. 전문체육은 체육 경기를 채로 요구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전문체육 중 일반인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된 게 여기까지야. 진정한 생활체육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건강, 질병, 예방, 재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목표로 하는 그 운동 목표는 신체 균형입니다. 신체 균형. 이거는 다 외우세요. 우리 양손의 신체 균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중력.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바른 자세. 다음에 자신감. 이게 자신감이라는 건 운동 자신감. 운동을 기존 엘리트 종목을 여기서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나 지금 잘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한국 체육인에 보면 거기다 전부 다 올림픽에 나갔던 분이거나 아니면 태릉 선수촌에 다 하셨던 분이야. 최고의 체력을 다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60세가 넘어 딱 가니까 여기 아마 그 배정에 가셨었네. 갔더니 뭐 해주잖아요. 신발에서 고무신 던지기, 큰 공에서 공 굴리기. 뭐 기본적인 거야. 뛰는 것도 지금 안 돼. 넘어지면 안 되니까. 뛰는 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메달리스트 저기 한 사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60이 넘으니까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인보다 환자가 더 많아요. 왜냐면 몸을 극한으로 사용하면 뭐가 떨어지냐면 면역 체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저귀 계기체조 하는 그 양모 누구지? 무릎 키 조그맣고 뒤에 양악선. 양악선이는 막 했잖아요. 걔는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릎에 연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학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이봉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마라톤 저기 했는데 병명도 모르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게 몸의 면역체가 떨어져서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체력을 하고 더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그러면 김영석 박사가 지금 105살에도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건강의 개념은 내가 밥 먹고 잘 싸고 잘 활동하고 뭐 기본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나이 먹고 너 치매 안 걸리고 그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력은 잠시 있다가 저 체력 말하면 저도 가슴들레가 허리가 23인치 가슴들레 118cm 완전 역사가 강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세월이 나서 그때 생각하고 해도 배가 잘 안 빠져.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나이를. 근데 거기에 맞춤형을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다 그래요. 내가 뭐 턱걸이를 많이 하고 달리기를 빨리 하고 뭐 저기 마라톤을 갔다가 뭐 4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디냐? 체력적으로 보면은 이 높은 신체 능력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능력을 가지고 내 생활하는데 문제 없게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김영석 씨처럼 100세가 넘어서도 강의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차 타고 다니고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제가 최고 목표로 치는데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맞잖아요. 부부제에서 부부간에 치매 안 걸리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 타고 3시간을 타고 운영하고 오는데 그거 불만이에요? 불만인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복에 받으신 거예요. 복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체계의 개념은 요거는 가지고 어디 가든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뭐냐? 이 생활적 남녀소이 다 할 수 있는 거, 국민운동은 신체균형 이런 부분들이 왜 내가 신체균형 발현제 집중력, 두뇌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지? 아빠 3대 건강, 3대 질병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스포츠를 이걸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꼭 판단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80세 기준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80세 안 갈 사람 있어요? 80세 가서도 내가 운동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요, 그 사람이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럼 80대 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80대니까, 내가 뭐, 이제부터 운동해서 뭐 건강하게 살 거야?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인데, 현재 아픈데 뭐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예방은 미리 하는 거지, 닥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사람이 안 급하니까 안 급한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급한 거예요. 내 인생을 갖다 좌지우지 하는데, 근데 우리가 봐서는 이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예방이 중요하다, 미리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막 할 때는 그게 살아보면 없었던 것 같죠? 많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면 시험 3년 동안 죽으라고 안 되면은 그것도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 예방하는,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준비하는데 사회 딱 나오면은 공부라는 걸 안 해. 그때는 돈 주고서도 막 배우고 저기 하는데 지금 돈 받으면서도 안 해.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배울 때는 돈 주면서 배우세요. 아셨어요? 그래야 열정해요. 그래야지 본전 생각나서 열심히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80세 어르신들로 얘기하는데, 이 분결에 우선 이제 질병 예방하는 것의 기본은 안전에 대해 어떤 스포츠든지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인들의 좀 근골격의 가장 큰 문제 전체에서 랭킹 넘버 원이 낙상이에요. 저도 넘어진 경험이 있고요. 발목 다쳐가지고 지금도 힘 없으면 이게 뒤꺼져가지고 넘어지거든요. 한 번 다친 게 나이가 먹으면 더 심해져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 재밌어야 돼.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이 다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체험형. 내 몸으로 해서 눈으로,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구, 축구 보면은 막 전 국민이 텔레비 보고 손흥민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맨날 봐요, 그거. 근데 내가 축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내가 왜 가족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족 스포츠 하면 뭔 되는 게 내 가족 안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고 노인이 있고 다 있어요. 이 가족이 함께해서 어울릴 수 있는 대표. 제가 지금 가족대회 항공대 3세대 대회 하면은 그 모습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보기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높이가 아주 고강도인 사람은 또 낮춰야 되고 또 애들한테도 재밌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말한 것은 노인 체험에는 5살 단위로 스포츠 종목들이 그 경기룰이 달라지는 거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 학생 하면 1m에서 해, 앞에서. 높이도 낮춰주고. 뒤에 한 사람은 뒤로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도 누가 그랬죠. 이게 선도동 경주에서 했을 때 거기는 어디 정청냈구나.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장애인, 노인까지 각 부문별 대회를 다 했어요. 똑같이. 그게 한궁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한궁의 룰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건 또 우리가 하는 한 장점이 뭐냐면 한궁이 종주국이고 제가 창시자잖아요. 제가 필요하면 경기 룰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농구 룰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축구 룰을 바꿀 수 있나? 배구 룰을 바꿀 수 있나? 국제적인 건 못 바꿔요.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진 스포츠,
대한민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는 감히 단언하건대 말씀드립니다. 태권도가 아니에요. 한궁이에요. 태권도에 특허 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세계 태권도 연맹이 있고 국제 태권도 뭐 저기도 있고 북한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에서 하는데 시장 회장이 바뀌어지면 뭐 어떻냐면 국기원에서 단 따라와서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바뀌어지면 내가 러시아는 러시아 뭐 유럽은 유럽 때때로 다 태권도 단점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신기술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AI도 원천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AI 챗GPT 만든다고 해서 막 한다 그러면 원천 기술 우리가 지금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천 기술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원천 기술 저희가 갖고 있어요. 특허를 58개, 저작권에서 58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저한테 대들거나 한국을 갖다가 도용하거나 하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바로 형사처벌 바로 합니다. 제가 그걸 1호다 바꿔진 게 대한체육회가 붙어서 대한체육회를 다 내리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가서 낙상 근곡계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 이 치매 인정 이게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보면 이런 건 정확히 아세요. 뭐냐면 낙상이나 근곡계는 몸의 신체 발환사가 꺼지고 자세가 노인들 보면 어떻게 해? 다 이렇게 치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중심이 앞에서 중심에 있다니까 뭔가 하려들어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맞자 항공하시면 알겠지만 경로당에 가시면 저희가 많은 걸 봐요. 오른손 던지는데 왼손이 안 돼요. 왼손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 왼손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한 손만 해가지고 대회를 해요. 그 지회장이 말을 안 들어. 근데 경기도 대회 가보니까 다 양손 똑같은 저기 경로당인데 다 양손으로 하는데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천은 그래도 뭐 잘 사는 동네인데 우리가 이걸 못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손 운동을 이제 접하기 시작해요. 그거 참 뭐 생각 바꾸는데 오래 걸렸어요. 우리 정충장이 엄청 힘드는데 인내심 갖고 우리 정충장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노인청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손 양내 걷기 신체 교행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악성에서 뭐냐면 제가 제일 미끄럼 주의하고 계단 주의. 저희 집사람 친구 남편이 아파트는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다고 밖에 나가서 한다고 담배 피다가 들어오다가 어디 계산해서 그래도 뭐 전화 받다가 하다 전화 받고 뭐 담배 피다가 늘 실립이 된 거야. 거기서 계단에 넘어져서 1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순간의 실수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계단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부터 계단 내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냥 하나하나 보고 가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이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된 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노인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겁 없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야. 다이빙 하다가 이게 몸짓 등치 크니까 이게 별로 안 높은데 다이빙하다 폼잡다가 그냥 머리 박아가지고 나가서 가는 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놀러 가서 물놀이 하다 다치네. 다음에 운동해서 뭐 사이클이나 산악이나 이렇게 해서 근데 또 다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사고로 다친 애들이 거진 나와 있어. 다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는 데는 이 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시골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산방에 올라가면 거기에 경로당이 있고 거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차 타고 나이 가면은 햇빛 본다고 안에 다 앉아 있어. 근데 이 남자보다 할머니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평균에서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로 가면은 남성분들이 다 먼저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 가면 거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경로당이 안에 그 코로나 시절에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노인들의 우울증이 제일 많아진 거예요. 정신적 환자가.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경로당 가면 경로당이 얼마나 좋냐면 경로당 가면 우리가 그 젊은 이제 엄마들이 그 봉사하러 와서 밥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잘 먹고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딱 끊겨버린 거야.
경동을 못 가, 폐쇄시켜 버렸으니까. 집에서, 그럼 누가 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할 사람 없고, 아파도 누가 봐줄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 또 노인회 회장은 코로나 때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동네 부고를 안 했어요. 코로나 때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코로나 동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야,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좋은 관계, 이웃과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운동을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개인 운동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매 경도인지 장애는 이 치매 경도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가 이따 설명도 했지만은 뇌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분은 집중력에 대한 거, 양순양내 협응 운동이라든지 자원의 운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다 간과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뭘 했냐?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일본에서는 치매 예방을 가지고 오른손에 글쓰기 하면 왼손 글쓰기, 오른손 뜨개 왼손으로 받고 서로 양손 쓰는 걸 해요. 오른쪽 공놀이 하면 왼손 공놀이. 꼭 양쪽 손을 함께 하도록 하는 운동을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한궁에 접목 들어가는데 한궁 운동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50%가 노인이에요. 50%.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이 50세 이상, 장애인 50세 이상을 위한 체육회를 또 만든대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장애인인데 일반 경로당을 안 받아준다는 거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노인도 사실 뭐 장애인 정도로 못 가는 사람들 많은데 장애인 판단 등급 받은 사람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치매 등급 딱 판단되면 안 맞는다니까요. 사회생활에 격리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서 60세가 넘은 노인 부분을 따로 한대.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 하는 부분들은 눈과 손 활동, 공기 필동, 양손 운동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본의 젠신에서 하는 걸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하면서 뭐냐면 야, 이거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라는 것을 배제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태권도도 안 받아들이려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일본은 장애인들이 많아요. 원폭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장애인이니까 한국에 대한 수반이 그래가지고 그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예 딱 잘랐어요.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캐릭터도 있고 장애인도 이런 캐릭터 이런 걸 다 쓰고 하려니까 그걸 빼고 뭐 지들이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본 책자에 보면은 항공 창시자 호강이라 해서 대한민국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왜 일본의 그 장애인 항공이 접목되게 됐느냐. 그래서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해가지고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42기원에서 4만 개의 책을 만들어서 번배해서 수업에 적용했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양손 운동이었어요. 양손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신체도 안 됐지만 순환이 잘 안 돼요. 다리가 절단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풍을 많이 걸려요. 뇌졸중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받아들이는. 근데 우리가 그거 아니었고 걔네들이 있는 거에 유사한 거다. 뭐 테니스다, 뭐 프리 테니스다, 뭐 게이트보다 이런 거 쓰면 일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건강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기 어렵다는 일본에서 한국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낙상, 우울증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행동을 제한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거 하는 건 꼭 한국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평소에도 됐으면 일어나서 오른손에 했으면 왼손 줄 점점도 하고 머리도 했으면 만져보기도 하고 오른손에 했으면 하고 팔 굽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체 균형 운동을 하라니까.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 운동도 하고 다음에 안 만나면 사람 만나서 저기도 하고 요즘 콜라텍 있으면 콜라텍도 가고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걸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기 우리가 심혈관, 근력 강화, 유선도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국민기본건강도 된다고 건강운동이라고 보면은 걷기, 등산, 자전거, 댄스, 헬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치매에 대해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노인 열매성 문제는 아까 말 근골격계, 치매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배웠죠. 제가 먼저 다 했겠어요. 미국을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저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인 지도서가 있어요. 보면은 연소 노인, 중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 연령별로 신체 기능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런 노인 생활체육 정책에 노인의 맞춤형으로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참고로 우리나라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노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노인은 배제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생활체육하는 목표는 아까 말한 대로 의료비 절감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활체육이나 체육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엘리트만 가지고 생각하고, 제가 참 되게 애를 많이 먹은 게 뭐냐면, 제가 인하대 공대를 나와서 전자를 하고 스포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는 나름대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스포츠 전공하셨어요? 전공은 아니고, 네, 선수생활 좀 모르겠습니다. 선수생활 했어요? 제가 한체대 나왔어요. 한체대 석사과정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많은 선수들하고 같이 저기 하고 다 교수들이 다 선수 출신들이야. 다 메달리스트들. 그 전국형 고수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태권도 영웅들 다 거기 있어요. 그 한국 논문도 썼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국 무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전부 다 엘리트 하던 레슬링 한 사람, 태권도 한 사람, 유도 한 사람, 뭐 육상 한 사람, 활쏘기 아까 김순영 가라 다 한체대 멤버들이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의 33%를 그 한체대에서 다 따거든요. 그 틈바구니에 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하고 제가 또 생활체육하고 항공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리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 체육이라는 부분들이 한국체육대학교 체육의 정의에 보면은 일정 운동의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하는 일이야. 그런 목적으로 한 신체 활동이 체육이에요. 그다음에 교육으로 보면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체육 과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본이야. 근데 기본에 안 하고 다른 나라는 이걸 기본으로 해요. 일본은 왜 하느냐? 아까 내가 그 양궁 클럽 물어봤잖아요. 일본에 뭐 탁구 클럽, 우리가 탁구도 많죠. 일본은 클럽이 어마무시해요. 축구만 해도 클럽이 엄청 많아요. 그냥 생활로도 하는 거야. 뭐 건강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어린아이서부터 다 맞춰가지고 공도 조그만 거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아직 거리엔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노인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만든 게 이 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표 가지고 논문 쓰셔도 돼요. 그럼 정책 기반에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뭘 갖고 나냐? 운동을 갖다가 하면은 운동은 목적이 뭐래서 건강이라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그 건강을 포커스만 하니까 노인을 내가 뭘 봤냐면 노인이 귀감이 되는 거야. 노인의 건강 상태를 보면은 그 노인을 우리가 다 노인 되기 때문에 노인의 어떤 부분을 다루면 좋겠는가를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매에 대한 거고, 야 그럼 치매에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근골격계에서 낙상이나 신체 예방 이런 부분에 있는가? 그다음 근육 감소가 돼서 나이가 먹으면 근육 감소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운동은 어디에 있을까? 야 우울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운동은 갖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 장소나 이런 부분에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운동의 신체 기능에 따라서 적합성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인 거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초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난번 포럼 했더니 이게 박사 논문에도 좋겠대요. 왜냐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 체육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밤낮 엘리트 체육해서 뭐 태권도면 태권도에서 유도면 유도, 레슬링 거기 그것만 됐지 국민의 건강을 놓고 스포츠를 개념을 설정한 것이 단 한 건의 논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했어.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 보면 연소 노인 있죠. 제가 중고령 노인이 있죠. 그다음에 초고령 노인이 있어요. 이것 따라서 종목을 쭉 해보면은
여기 내가 점수를 각자 줘요. 최고 만점은 에서 5점, 중간 1점 이렇게 쭉 나눠서 보면 밑에 합산 점수가 바뀌어요. 젊은 연소노인들한테는 돼.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노인의 영향에 따라서 내가 노인의 연령이나 내가 아프다. 근데 이제 내가 아픈 사람이라 그러면 젊어도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하는 연소년들 60에서 70세 보면은 제가 이걸 왜 정했냐면 현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참 정해보면은 걷기, 장기바둑, 게이트볼, 파크골프, 배드민턴, 항공 이게 지금 대한노인의 스포츠 종목이에요. 노인에서 지금 대열하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현재. 왜 그러냐?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보자. 노인에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뭐 대한노인에서 하는데 뭐 레슬링을 한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축구를 한다. 뭐 장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노인들. 게다가 장수 축구가 대한노인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치고. 그래서 다치면 그다음부터 없어집니다. 저기 일산에 보면은 당구 있어요. 배드민턴 있고요. 막 각종 스포츠 다 있어. 이거 하다가 이게 당구 치다가 당구에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다가 회전근 잘못해 나간 거예요. 당구가 또 떨어졌지. 배드민턴 한다고 순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인대가 회전근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살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과격하게 해야지 스트레스 푸시는 분 계세요. 근데 꼭 그런 분이 다쳐요. 그분이 다치면 그거 책임자가 누가 책임져요? 그 관리자가 책임져야 돼. 그럼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 국궁이 학교 수업에 다 들어갔어요. 중학교까지 다 들어갔다가 학교 수업했는데 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밖에 나가던 행인이 맞은 거 아줌마가 만났어. 그 뒤로 싸고 써져 버렸어요. 양궁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총 쏘고 활 쏘고 위험하고 살상 위험이 있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제일 넘버원이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 개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하나 보자. 아침에서 보니까 이제 집중력에서 보면은 야 그래 장기, 게이트볼, 파크볼 다 좋아해 나름대로 괜찮아. 배드민턴도 좋고 다. 이게 젊었을 때 하는 거니까. 나 낙상 예방하는데 장기 바둑하는데 낙상은 왜 장기 바둑? 일로 좀 쭈그려 앉으니까 무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당 들어갈 때 뭐 때문에 했는 줄 아세요? 화토 치니까 무릎하고 허리가 다 썩는다 그랬어. 그것 좀 해결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항공 들어간 거예요. 치매 예방 겸 그다음에 화토 치더라도 한 30분 항공하다가 화토 치자. 우리 취지가 그거였어. 안 하니까. 그리고 밤낮 무릎 아프고 절절 기고 막 그러시니까. 그리고 안전뱅이 의져가지고 밀고 다니고.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근육에 대한 부분이 근육은 되니까 장기바둑은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장기바둑 제일 낫잖아요. 근육 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뭐 컴퓨터 게임도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게이트볼도 그래도 했다. 뭐 이렇게 쭉 해놔요. 그래서 운동 지속하는 것도 실내 운동 체육관에 야외에서 언제서 집에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여기 점수를 해보는데 이건 제가 정했어요.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근데 지금의 자기가 아니라 내가 65세에서 74세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74세에서 84세일 경우야. 그럼 여기 지금 60세 되셨는데 내가 이제 운동 그만하셔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근데 내 나이가 70, 80세 금방 돼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다 내 얘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뭐 환갑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컸는데 애들이 다 컸다 그러고 자식 장가도 안 간다 그러지. 그게 금방 가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보면은 이 점수가 한 것을 제가 하나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걷기는 우리가 걷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많아요. 걷기는 기본이니까. 근데 걷기 운동이 쭉 해서 보면 이게 건강 운동으로는 좋아요. 66점. 그러다가 조금 해서 75세, 80세 하면 한 60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불편한 분들. 요즘 뭐 고관절이나 그 노인분들은 다리가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오다리도 되고 해서. 이게 걸으면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초고령 노인들. 지팡이 짚고 막 저기 하는데 걸으라고 그래서요.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점수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저기 하냐. 노인의 일본, 미국에서는 5살 단위로 경기로를 바뀌었듯이 운동 방식도 거기에 맞춤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종목이 이건데, 노인 종목이 미국에는 22개 종목이 있어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우리 지금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 단계야. 시작 단계인데 지금 대한노인 체육회도 아직 만들어졌고, 대한체육회 안에, 대한체육학회 안에 노인 문과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이 제가 여기 하죠. 다시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 파크 골프도 처음에 보니까 이게 뭐에서 지금 핫하죠? 저체가 한 54점 돼요. 왜냐하면 노인이 지금 젊은 사람이지 벌써 70세 넘어가고 경로당에 보면은 경로당 안에 계신 분들은 파크 골프 거의 안 해요. 간부들이 주로 하지. 임원들이 하지.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임원들이 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우리 청양에서 있는 경로당 안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왜 바깥에 나갈 때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막 저기 나가시는데, 나가려면 30분 내에 기다리고 한 번 갔다 오면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침 맞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볼도 이제 현재 뭐 지금 할 때니 파크골프를 54점. 근데 좀 지나면은 나이가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나마 건강을 보니까 42점. 좀 더 되면 32점. 이렇게 떨어져 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종목도 이제 거의 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또 항공을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뭐쯤이라 84점 해놨나요? 84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런가는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많은 운동은 편측 운동이 많습니다. 한쪽 운동. 근데 우리 양손에 아까 신체 균형, 낙상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받으려도 노인 낙상하려면 신체 균형을 제일 1번을 쳐요. 넘버원으로. 그 다음에 이 자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체조 선수들에 의해서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 하고, 한 체대 가보면은 이 자세 측정해요. 쫙 해가지고 팔을 거가지고 피의 흐름을 측정하면 내가 잘 쓰는 팔하고 안 쓰는 팔하고 혈속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자세도 딱 해서 보면 자세 바른 거 보면 틀어진 거 뭐가 다 나와요. 노인들 보면 다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세가 틀어지니까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발 쏘고 이런 것도 뭐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잘 쓴 편이네. 그걸 앞에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신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낙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치매에서도 집중력 하는데 이따 나오지만 협응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종목을 갖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를 노인 체육회 만들기 전에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서포트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다 이해되셨죠? 연령별로 노인의 종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체육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미국에는 22개의 종목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5, 6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노인들이 여기 이제 다 노인 되실 분인데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란 잘 살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한공과 관계되는데 한공은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공에 이제 50견이 화토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 경내가 어린 화토 대신에 근개 질환과 치매에 의해서 한공이 보급된 거예요. 이게 언제 됐냐? 2006년도부터예요. 우리 창업하던 그때부터 그 노인 그 이다트라고 해가지고 전충에 갔을 거예요. 일산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됐죠. 그래서 경로당에 화토 제거하려고 갔던 거예요, 지금. 화토. 근데 화토를 없애지 못하고요. 겸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공이, 여기 있잖아. 노인 어깨 통증 환자의 항공 훈련이 재활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면 관절 통증 보면 이게 뭐냐면 팔 올리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보면은 우리 가서 던져. 오른팔은 되는데 왼팔이 올라가지도 않아. 던지지도 못해. 이거를 갖다 재활을 똑한데 이건 어디서 했냐면, 한 체대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예산을 받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관절 부분, 다음에 근육, 근 활성도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통증에 대한 것은 통증에 대한 것들도 전문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아니라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또 뭐냐면 항공은 선생이 와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만 알려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본인들이.
가르쳐만 좀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해보니까 낫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도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자유의사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근골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봐주고 논문도 잘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률은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인데 이게 뭐냐면 정신과 가족 건강성 있잖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족들이 해서 어울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가족끼리 어울리고 주변 사람들 어울리고 그런 가족 건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정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족 건강성은 찬공의 참여 정도의 빈도수, 기간 이런 것이 높을수록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다른 스포츠는 게이트볼이 1년에 몇 번이나 할까요? 평균? 15에서 20회. 최대 맥스가 지금 43회예요. 360일 동안에. 근데 한국은 저기 어디 들어가는 줄 알면 경로당에 들어가잖아요.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속 가능하고 자주 할 수 있었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인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엘리트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 다양한 영역이 나오죠. 근데 그게 실적인 근력 운동하고 신체 운동하고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모니터 가지고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논문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이네요. 교수님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치매로 갖고 하니까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부터 보면 요거는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온 그대로 데이터예요. 여기 고령의 노인 75세에서 79세, 그러니까 고열 60에서 64세를 기준. 여기에서 60에서 64세 기준 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평균. 그랬을 때, 75세에서 79세, 한 10년 뒤에는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5.8배.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는, 80세에서 84세는 17.5배. 17%가 아니라 17.5배. 배수로. 85세 이상은 35%, 3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준비를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1.9배가 높아요. 갱년기도 있고 애도 낳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 무학인 사람이 4.2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노인들에서 제가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컴퓨터 앉기 싫고 옛날부터 글쓰기 시작하는데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저도 글쓰기 싫어요. 컴퓨터 보기 싫거든요.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지금 한 것이 문맹, 이렇게 소위 읽기 불능, 쓰기 불능. 읽고 쓰는 것이 안 되면은요, 치매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하고 관계 있는데,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되는 경우에 일반 사람들의 4.5배, 4.6배. 우울증. 그 다음에 외로움에서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이혼 별거했거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햇술도록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한쪽에 비어져 있는 내용낌 같은 거를 누군가가 채워줘서, 그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져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꼭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치매가 높다 하는 내용이고, 근데 한국이 현재 우리가 코로나 2018년도에 진행했던 건데, 전국의 27개 지역 65세 이상 1,550명 대상으로 뇌 인지 적성 검사, 보시라고 해서 이거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받아서 하버드대에도 활용했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1,500명, 1,550명을 대한노인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했던 거예요. 진짜 그거 검사하고 저기 하는 비용만 해도 거의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력 없는 사람. 근데 1년 찬 사람이 제일 높아요. 처음 하니까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바뀌어. 그래서 제가 2년 차에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이게 비슷해요.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지가 되냐. 그래서 뇌과학협회에다가 물어봤더니 인지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운동성이라든지 건강성이나 사교성 이런 건 되는데 인지는 안 올라가는데 이건 항공은 인지가 올라간다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현지에서 경로당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화토 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항공을 놓고 눈 해가지고 집중 탁 하고 대회 나가고 선수로 연습하고 대회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도자를 여기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학제, 뇌과학협회에 있는 사무처장하고 얘기했던 이거는 이해가 안 간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찾았어요. 미국에서 사례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서 항공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왜 좋을까? 왜 좋을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뇌과학으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 해보니까 우리 양손 양뇌인가 오른손 한 것이 모든 것이 좌뇌에다가 입력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여기 치매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나와요. 이거는 어디냐면 양평에 있는 이제 그 보건소하고 조인해서 지금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항공 프로그램의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래서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 27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그 치매 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항공의 이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해서 그래서 양평에서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해서 양평군의 각종 대회가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활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갈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항공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 현재 이거보다 한 3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논문에 대한 부분이 학생에 대한 거고 집중력에 대한 거, 장애인의 집중에 대한 거. 여기 보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인성을 스포츠를 통해서 평생 교육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인데 이건 허도원 사무국장이 석사 논문을 썼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와 인지능력, 어깨 통증에 대한 거, 여가 만족에 대한 거, 정신건강에 대한 거, 삶의 만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 체인지에 대한 논문들. 그다음에 항공을 통해서 운동에서 신체 기능에 했다는 그 서울에 있는 교수가 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에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 스칼라라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항공 논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제가 이제 스포츠에 대한 것은 이제 방향을 대략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공으로다가 이제 하는데 노인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연령별 맞춤 운동을 해야 된다. 나 질병별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질병별 한다 그러면 낙상은 내가 신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찾아보는 거야. 왜 노인분들이 수영이 좋냐? 수영은 가서 양손 운동하잖아. 신체 균형 운동이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가 그걸 놓고 판단해 보는 거야. 아, 내게 균형에서 그래 뭐 낙상, 무릎이 안 좋거나 낙상하거나 안 좋은 사람은 수영을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수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해서 키워야 된다. 그런데 집중력 키우는 운동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집중력을 제일 키우는데 넘버 원이 뭐였었냐면 옛날에 사격하고 양국 활쏘기였어요. 목표를 가지고 타켓. 그게 타켓형 스포츠라 그래요. 근데 그 타켓형 스포츠가 이제 위험성 때문에 학교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서 제주물 책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일본, 유럽에는 다트가 거의 휩쓸고 있었으니까 다트가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그것도 안전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 가면 바마다 다 다트가 있는데 다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왜 없냐 그랬더니 그거 하셔야 됩니까? 근데 따로 불러요. 저쪽에서. 밀폐된 곳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독일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헝가리 가서 헝가리에서 다트협회 회장을 만나고 이탈리아 다트협회 회장을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더니 이거를 제가 다트로 명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항공으로 해라. 왜냐면 협회장이니까 딴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트는 이탈리아에서 갔더니 회장이면 다트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10,000명이 안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헝가리를 갔더니 헝가리에서는 이미 뭐 학교에서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위험성 있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매 좋다고 하는 그 운동, 얘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 뇌 건강에 굉장히 치매에서 핫하게 지금 미국에서 그렇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과 치매에 대한 연구 관련 책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치매도 이런 숫자 그리노래는 주로 인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인식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걷기하고 양손 운동, 전신 운동 하는 부분들은 뇌가 내 몸에 다 있어요. 내 몸이 뇌다, 뇌가 내 몸이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종목에서는 실내 이제 스포츠를 갖다가 뇌를 활성화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배우고 밖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걸 나름대로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서 터득을 해야 돼.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실내 가정 및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양손, 양손 놀이, 집중 놀이, 양손 글쓰기 뜨개질 공놀이, 그다음에 양손 협응 운동, 그다음에 바른 자세, 호흡, 다리 근력 운동, 가족이 함께 하는 거, 3세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앞으로 보면은 뇌 치매는 뇌질환이다라는 생각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치매 예방에 좋은 뇌 건강 운동인가? 이걸 지금 의문점을 딱 가지고 계세요. 왜 좋냐? 뭐 한국인 뭐 자랑질 하려고 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왜 한국이 치매 예방에 좋은가? 지금부터 의문을 가지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